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아나운서 정병진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기억하시죠? 산모들이 원인 모를 급성 폐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최초 사망자 발생 이후 벌써 4년 반이 흘렀는데요. 피해자 보상, 제조업체 처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143번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고른 수도권 뉴스는요. 비만 퇴치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시내 공공기관과 지하철 자판기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겠다 밝혔는데요. 기존 탄산음료는 물론이고요. 에너지 음료, 식품 첨가물을 혼합한 탄산수도 팔 수 없습니다. 그냥 탄산수만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영양불균형, 비만, 골다공증, 충치, 지방간 등을 예방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는데요. 누리꾼들은 차라리 미국처럼 비만세를 걷지 그러냐 이렇게 볼멘 소리를 내거나 비만 인구가 많은 멕시코에서는 앉았다 일어나기 운동을 하면 무료 지하철 티켓을 준다더라. 이색적인 조치다. 이런 반응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오프닝 곡은 케니 로저스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For the Good Times.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 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소식이 궁금할 땐 2,500만 수도권 사람들을 위한 오늘의 이슈. 투데이 이슈 점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과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이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가 처음 불거진 게 2011년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2011년 4월경에 산모 한 8명 정도가 원인 모를 급성 폐질환으로 3차 병원, 대학병원에 입원했는데 그중에 절반이 사망했어요. 예. 그러자 이제 그 원인을 병원 측에서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습니다. 보통은 보면은 폐질환이기 때문에 가건물을 채취해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뭐 바이러스다, 이제 뭐 폐렴균이다 이런 게 나오는데 그렇죠. 이 경우에는 전혀 아무것도 안 나와서 혹시 사스와 같은 혹시 그런 괴질이 아닐까 해서 의료진과 피해자들이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를 했고 예. 한 4개월 정도의 역학조사를 통해서 그게 아니고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사람들에게서 이게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예. 이게 이제 8월 31일 날 정부가 역학조사를 발표를 합니다. 그 해에 발표가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한 3개월 뒤인 11월 11일 날은 판매되고 있는 6종의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 그 각각 동물 실험을 해봤더니 거기서 역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예. 그 폐섬유화 현상이 나타나더라. 그러니 이 6개 제품은 분명히 독성이 확인됐고 그래서 이거는 강제로 리콜을 하고 나머지 유사한 제품들도 혹시 알 수가 없으니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 예. 이렇게 해서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을 시켰습니다. 예. 그 이후에는 예. 새로운 사용자가 없게 되니까 유사한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죠. 일단 이 6개 제품은 지금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고 있는 거죠. 나머지 제품들도 못 팝니다. 예. 그 전까지는 공산품으로 분류돼서 예. 아무런 안전조치 확인 없이 판매가 가능했는데 예. 그해 말에 의약 외품으로 지정해서 호흡독성 실험이랄지 이런 꼼꼼한 안전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판매가 허가가 되는데요. 예. 지금까지 기존에 팔던 그런 제품이 다시 시장에 팔겠다고 신청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들 보면요. 영유아도 많고요. 산모들도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최근에 이 가습기 살균제 추가 사망자가 발생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 금지했기 때문에 예. 새로 사용을 하면서 이제 피해 입은 분은 아니고요. 예. 이분은 그 전에 2005년도에 사용을 하다가 쓰러졌고요. 네. 성인 남성인데 그 이후로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10년 정도 투병을 하다가 최근에 악화돼서 사망한 그런 사례입니다.
지난 4월에 숨을 거뒀나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고 지난달이군요. 지난달에. 9월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달이고요. 그렇죠. 보통은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거의 절반 이상이 영유아 어린이들과 산모들입니다. 예. 그런데 나머지 이제 절반 정도는 남녀노소 다양하게 있는데 이 경우에는 성인 남성이 그렇죠.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사실은 투병하다 사망했다는 점에서 이 가습기 살균제는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약한 사람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성인 남성에까지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물질이었다. 이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꽤 오랜 시간 동안 폐 질환을 알아온 거거든요. 10년 동안. 그런데 그렇죠. 네. 올해 4월에서야 이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의 원인이었다. 이런 판정을 받았다고요. 네, 이런 분들이 적지 않게 있는데요. 예. 사실 가족들 입장에서 그리고 또 환자 또는 돌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른 여유가 없어요. 병원에 다니고 또 심해지면 가고 뭐 원인을 찾는다기보다는 그 환자를 케어하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병원에서도 뭐 그 원인 이미 발병한 병에 대해서 그 원인을 또 이렇게 밝히려고 하지 않아요. 대개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데 나중에서야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정부에 신고해서 그런다는 이제 알게 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신고를 했고 그래서 올 4달에 그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예. 관련성이 높음 2등급 판정을 받았어요. 이거 조사는 어느 기관에서 한 건가요? 네, 원래 이제 처음에 문제됐을 때는 보건복지부사나 질병관리본부가 했었고요. 예. 네, 그런데 그 이후로 이것이 이제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데 실패한 문제로서 환경성 질환이다. 네, 환경 문제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판단하면서 예. 환경부로 이관이 돼서 지금은 환경부가 관리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지금 현재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정확한 집계가 좀 궁금해요. 정부 같은 경우는 네. 공식 사망자가 뭐 95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네. 좀 얘기를 내고 있어서 좀 혼재가 된 것 같은데 지금 네.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피해 상황을 집계하고 있나요? 사망자 수도요. 예. 모두 530명이 신고를 했고 이분들은 모두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질병 피해다 보니까 건강 피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민감한 사람도 있고 또 기존의 기저질환 그러니까 이전에 뭔가 이제 몸이 안 좋았던 사람들의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의 판정은 결국 병원의 의무 기록을 기초로 해가지고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성이 4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예. 1단계, 2단계는 관련성이 확실함 또는 높음이고 3, 4단계는 관련성이 낮음 또는 없음으로 분류가 됩니다. 예. 정부는 여기에서 1, 2단계만 이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저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썼기 때문에 관련성은 다 있고 다만 의학적인 기록의 미비나 설명이 부족한 부분 때문에 3, 4등급이 나오는 것이지 그 예. 사람들이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숫자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1, 2등급은 사망자가 95명이고요. 3, 4등급까지 포함하면 모두 이번에 최근에 돌아가신 분 포함해서 예. 143명이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였군요. 네. 그렇다면 이게 지금 정부 측에서도 보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상이 1, 2등급에만 적용이 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1, 2등급만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고요. 예. 그리고 이거는 보상이라기보다는 좀 그런데 그러니까 그 환경성 질환과 관련된 그런 제도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건데요. 예. 병원비 일부하고 그다음에 사망한 사람들은 최소한의 장례비를 지원해요. 예. 그런데 그 지원은 다시 그 제조사 그러니까 제품을 팔은 제조사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서 소송을 통해서 다시 돌려받는 조건입니다. 정부가 이제 구상권을 청구하는 거죠. 제조업체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리 왜냐하면 제조사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 소송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제 급히 정부가 먼저 이제 선 지원을 하고 나중에 비용을 돌려받는 거라서 예. 어떻게 보면은 그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피해자들이 원래 제조사로부터 받아야 될 돈을 정부가 미리 조금 받아서 먼저 건네주는 그런 정도의 지원입니다. 예. 제조사가 지금 소송을 또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건 유족들하고 진행되는 소송인 거죠? 그렇습니다. 제조사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자 이제
그 유족들 또는 사망한 유족들 또는 환자 및 환자 가족들이 예. 한 10건 정도의 그 민사소송을 뭐 1명, 2명 또는 한 30명씩 이렇게 여러 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아직 하나도 최종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합의,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합의되는 분위기는 조금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 경찰이 최근에 가습기 살균제 관련 업체에 대해서 유죄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현재 이 수사기관의 진행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제조사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자 그 피해자들과 저희 시민단체에서 2012년과 14년 두 번에 걸쳐서 검찰에 그 형사 고소 고발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당시에 그 경찰에서는 고소 고발한 사람이 그 가습기 살균제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는 인과관계를 경찰이 밝힐 수는 없다. 예. 그러니 정보 조사가 나오면 그때 가서 수사를 재개하겠다 하면서 수사 중단을 했었어요. 예. 그러자 작년 4월과 올해 4월에 이제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오고 말씀드린 대로 등급이 좀 나뉘긴 했지만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나오자 경찰이 다시 수사를 했고요. 그중에 동물 실험에서 확인된 6개 제품에 대한 회사와 그 제품 관련 연구소 이런 데를 유죄로 기소를 해서 검찰에 넘겼고 최근에 검찰이 그걸 바탕으로 압수수색을 시작하고 이번 주에는 그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그런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그 검찰 기소 의견은 안 나온 거죠? 그렇죠. 검찰을 최종 의견은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압수수색에다가 이제 관계자 소환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또 사망자가 추가로 나오는 걸로 봐서 어느 정도는 그 제조사의 책임을 묻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지금 거의 5년이 다 되어서야 이제 좀 피해가 인정이 되고 있고 좀 조사가 본격화되는 것 같은데 지금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는 이 관계자들을 살인죄로 처벌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소비자들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만든 회사들은 뭐 롯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큰 유명한 회사들이 많아요. 애경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예. 그 요즘에는 또 대형 그 마트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마트다 이런 데서 모두 PB 상품, 자체 브랜드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게 이 가습기 살균제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제품들을 사용하다가 사실은 한 사람이라도 죽거나 다쳐도 큰 문제인데 이거는 뭐 100몇 명이 죽고 또 500몇 명이 다치고 잠재적인 피해자가 수백만 명이거든요.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그냥 그 인과관계만 발표하고 그 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 소송하라라는 게 정부의 그동안의 방침이었는데 이제 와서 이제 투사를 하니까 굉장히 늦은 감이 있고 또 회사들로서는 뭐 자기네들이 책임 있는 증거들을 다 없애지 않았을까 이런 우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검찰이 분명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죽은 그래서 그 살인 사건이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모든 그 소비자 제품의 안전에 경종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그 관련 제조사 책임자들을 살인죄로 단죄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 최근에 그 영국 본사 옥시 벤키저의 본사가 있는 영국에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 현재 피해 소송 진행 중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 피해자 네 분과 그 부인이 또 사망한 사람 또 아이가 사망한 아빠 이런 분들이 이제 같이 가서 영국 그 본사 임원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전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한국에서 뭐 소송이 진행 중이니까 그 결과를 지켜보자는 식으로 무책임한 태도로 나왔어요. 그러자 영국에 있는 변호사들과 상의를 해서 그럼 당신들 영국 본사도 영국 법원에 제소를 해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고 지금까지 사망자 한 7, 8명을 포함한 20명 피해자들이 이 소송에 영국 본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 참여 중입니다. 참 영국의 이 변호사들까지 나서서 한국의 이 피해자들을 변호하고 나섰다고 하는데요. 좀 법치주의의 본고장인데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끝으로 정부가 관련 사건 신고 접수 기한을 올해 말까지로 정해놨더라고요. 좀 정부나 관련 당사자들에게 어떤 좀 바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요.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병관리본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1년 그 사용 금지 이전에 한 해 겨울에 무려 800만 명의 국민들이 이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신고된 530명의 피해자는 사실 빙산의 일각이라고 봅니다. 아직도 굉장히 많은 피해자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예. 모르거나 그냥 지나치거나 이미 사망해버렸거나 이런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 올해 말까지로 연장돼 있는 신고 기간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거나 또 과거에 사용을 했는데 지금 괜찮은 분들도 사실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 괜찮을지 않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신고 기간이 지나면 그것을 연장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소비자나 국민들이 또는 주변에서 과거에 그런 제품을 썼던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해서 관련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폐 질환 간에 현재 상관관계가 밝혀지고 있고 점차 인과관계로 넘어가고 있는데 관련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정부에 신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결혼한 지 3년 차 된 부부입니다. 그 아내가 첫째를 낳고 힘들게 키우고 이제 돌 지나서 이제 좀 살만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둘째를 또 가져버렸어요. 그래서 아내가 지금 많이 좀 상심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힘내라고 얘기 전해주고 싶어요. 현수가 사랑해. 그리고 우리 민서도 뱃속에 있는 얌얌이도 잘 자라자. 힘내라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의 힘내라 사연을 기다립니다. 지금 샵 0945번 50원이 부과되는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힘이 필요한 분들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힘내라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샵 0945번 누구누구에게 어떤 힘이 필요하다고 보내주세요. 자, 힘내라 대한민국 김승진 씨가 아내에게 힘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아내분께서 좀 상심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이는 축복이니까요. 저희가 선물로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들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불스원에서 차량관리용품 3종 세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그리고 오는 10월 25일입니다. 오전 10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열리는 2015 손기정 평화마라톤 대회 참가권 드립니다. 샵 0945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김승진 씨가 신청하신 노래 마룬5의 The Way You Look Tonight.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인생의 동반자는 좋은 플러스가 되죠. 우리 몸에도 좋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잇몸 속은 잡아주고요, 겉은 지켜주고 아주 효과적인 인사돌 플러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 잇몸에 좋은 동반자죠. 지금까지 모든 TV들은 자연색을 그대로 재현하고자 고민해왔습니다. 마침내 스스로 빛을 내는 LG 올레드 TV로 우리는 자연색 그대로를 볼 수 있게 되었죠. 차원이 다른 LG 올레드 TV. 호주 워킹 홀리데이만 떠올렸다면 호주 TV 무비 채널을 추천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던 영화 속 울루루. 호주는 카메라만 들면 영화가 되는 로맨틱한 곳이네요. 내 마음속엔 호주가 온에어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주 10일의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부산 하늘을 수놓을 별들이 뜬다. 김범수, 김태우, 알리 등 현대자동차가 선사하는 별들의 무대. 부산 불꽃축제 전야제 더 브릴리언트 콘서트 시즌4 10월 23일 광안리로 오세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현대자동차. 네, 스토건 투데이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 저는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물도 살림살이처럼 알뜰하게 잘 쓰고 요령껏 절약해야 한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한 해 가운데 주로 여름에 내리는 비로 물살림을 합니다. 여름에 비가 적게 오거나 물살림을 잘 못하게 되면 마실 물조차 부족하게 됩니다.
버려지고 죽어가는 물이 없도록 물을 잘 살리는 것, 즉 물살림을 잘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일입니다. 물살림,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생존의 일입니다. YTN 라디오 물살림 캠페인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서울시 소식인데요. 서울시 투자유치과 김미경 투자유치 2팀장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취업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네. 서울시에서 글로벌 기업 채용 박람회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개최하죠? 네네. 네,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글로벌 기업 채용 박람회는 2013년 처음 시작해서 올해로 3회째를 맡고 있습니다. 청년 구직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글로벌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드리고 또한 글로벌 기업들도 유능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요. 예. 이번 행사는 11월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알림 1관에서 열립니다. 예, 외국인 투자 기업과 외국계 금융사 그리고 주한 영국, 프랑스 상공회의소를 포함한 50여 개 기업이 참가하여 인재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좀 다른 채용 박람회와는 구별될 것 같은데 특징을 좀 잡아주신다면요. 예. 여타 채용 박람회의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 서울시 채용 박람회는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처럼 만나기 힘든 20여 개 유수한 글로벌 금융회사들도 만나볼 수 있다는 점이 다른 채용 박람회와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또한 이번 서울시 채용 박람회는 일일 행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돕기 위해서 사전에 구직자와 가장 적합한 분야의 기업을 컨설턴트가 사전에 직접 매칭을 해드리고요. 현장에서 면접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신청해 주신 300분을 대상으로 이번 채용 박람회에서 취업 기회를 갖지 못한 분들의 경우에도 사후 한 달까지 취업 컨설팅을 해드리는 글로벌 멘토링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좀 해외 유수 글로벌 금융 기업들을 만나볼 수 있다. 이런 점 눈에 띄는데 예. 올해가 3회째잖아요. 네네. 좀 실제 사례가 있습니까? 채용이 좀 잘 되나요? 네, 우선 외국계 기업의 경우에는 전문성, 경력 이런 것들이 이제 요구되고 있어서 다른 대기업과 비교할 때 좀 채용 규모가 크지 않고 수시로 채용이 좀 이루어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작년에 운영 그 경우를 보면은 50개 기업이 이제 참가를 했고요. 당일 현장에서 7명이 채용 확정이 되었고 90여 명이 기업별로 심층 면접을 진행하고 이후에 추가적으로 채용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더 많은 구직자들이 채용까지 성공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전과 사후 프로그램을 통해서 최대한 지원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예, 아무래도 좀 외국계 기업에 진출하는 거다 보니까 준비할 게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좀 참가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마련됐다고요. 예. 우선 이번 박람회에서는 소설가 그 연단길로 유명한 소설가 이철환님의 특강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는가를 주제로 명사 특강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이외에도 글로벌 기업 최신 채용 트렌드 분석 특강, 그리고 영어 이력서 작성법, 이미지 컨설팅, 그리고 글로벌 기업 채용 설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직업 선호도 검사로 각자에게 맞는 진로를 알아보실 수도 있고요. 또 서울시 플러스 일자리 플러스 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 창업 관련 다양한 정보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게 글로벌 채용 박람회니까요. 좀 준비를 할 때 뭘 더 준비하면 효과적일까 이런 궁금증이 드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행사장에 오실 때는 당일 신분증과 국문과 영문으로 된 이력서 그리고 자격증을 지참을 하시면 좋고요. 저희 그 박람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여러 가지 이제 준비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좀 안내가 되어 있고요. 예. 또 사전에 그 저희 운영 사무국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 컨설턴트들이 어떤 그 준비 사항을 좀 하면 좋을지도 예. 사전에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저희 공식 홈페이지에 사전 등록을 하시면 예. 희망하는 그 면접을 희망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면접 보실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이 되고요. 예. 각종 이벤트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보다 상세한 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나 아니면 인터넷 검색창에 글로벌 기업 채용 박람회를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로 방문하셔서 보실 수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서울시 투자유치과 김미경 투자유치 2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0초에 담는 수도권의 따뜻한 이야기. 90초 수도권 풍경. 90초 수도권 풍경 리포터 이혜미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시민을 위한 무인 대여 공공자전거인 따릉이가 설치되어 있는 청계광장 옆에 나와 있습니다. 대여 카드를 단말기에 대주세요.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해주세요. 자전거 단말기 오른쪽에 꽂혀있는 잠금 장치를 분리해주세요. 안전운행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시 공공자전거 팀장 최연호입니다. 따릉이는 생활권 교통수단으로서 실질적인 시민들의 발휘되기 위해서 도입한 것입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서 공공자전거가 실질적으로 저탄소 생활권 교통수단, 시민들의 건강 증진도 도모될 수 있도록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자전거를 사실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것보다 렌탈 개념으로 빌릴 수 있는 것 자체는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외국인들, 한국을 방문할 때 사실 서울이 굉장히 넓으니까 자전거를 이용하면 좀 쉽게 다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디서 갈아타고 버스 몇 번 타야 되고 어디에 내려야 되고 이런 거보다 이제 앞으로 이런 게 보이면은 자전거 타고 친환경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뭐 출퇴근뿐만 아니라 뭐 여행자로서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단거리 이용할 때 다른 버스보다 더 빠르고 이런 부분에 상당히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여소가 이제 더 많이 설치가 되고 이제 서비스 영역이 더 넓어지면은 정말 어떤 교통 수단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자전거 따릉이가 설치된 청계광장 옆에서 리포터 이혜미였습니다. 네, 이혜미 리포터였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공공자전거 따릉이 체험 현장에 다녀왔네요. 네, 따릉이를 추진한 지 23일 만에 11,000여 명 정도가 회원 가입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앱을 이용해서 손쉽게 빌리고 또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현재 2,000대 정도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여의도, 상암, 신촌, 성수 지역에 설치가 돼 있고요. 내년에는 5,000대 정도, 이후에는 10,000대까지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저희가 또 진행하고 있는 이 청취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2015 손기정 평화 마라톤 대회 참가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는 11월 22일입니다. 11월 22일 오전 9시 잠실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열리고요. 참가자에게 기념셔츠, 완주 메달 같은 기념품 드린다고 합니다.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고요. 마라톤 이렇게 적어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힘내라 대한민국,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코너죠. 7439번님, 아버님이 제2의 인생을 사신다며 귀농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직장을 다니셨는데요. 올해 처음 제천으로 가서 텃밭을 가꾸고 계십니다. 생각보다 어렵다고 하면서 이 단호박이나 고구마, 이 캔 것들을 전부 이렇게 보내주신다고 하네요. 자, 아무쪼록 공기 좋은 곳에서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7439번님 보내주셨습니다. 귀농하셨군요. 참 그렇죠. 제2의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참 매력적인 그런 작업인 것 같습니다. 텃밭을 가꾸고 또 먹을 것들을 직접 만드는 이런 작업들 참 훈훈하고 좋은 사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누구에게 왜 힘을 주고 싶은지 짧은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자, 밥 시거의 노래입니다. Against the Wind.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출입처 기자와 함께 수도권 소식을 살펴봅니다. YTN 김학무 기자와 함께 경기도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 계시죠? 네, 김학무입니다. 예, 경기도 성남시 소식이네요. 청년들에게 수당을 주는 청년 배당 정책 논란이 있죠? 네, 경기도 성남시가 최근 기본소득 개념을 바탕으로 한 청년 배당 지급 조례안을 공개했는데요. 예. 만 19세에서 24세까지 청년에게 복지 향상과 취업 역량 강화 명목으로 분기별로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예. 달리 말하면 취업을 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생활비를 보조해 준다는 건데요. 대상은 성남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청년으로 1인당 분기별로 25만 원 정도입니다. 지금은 성남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나 적립카드 등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지급 대상은 10,000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명목인데요. 구체적인 논란의 쟁점이 무엇인가요? 네, 그 지자체장의 선심성 사업이라는 것이 가장 큰 논란거리입니다. 예. 이에 따라 이 사업이 시의회를 통과해도 보건복지부의 협의 절차를 통과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지급 대상이 가정 형편과 관계없는 데다 취지대로 취업에 연결돼서 유용하게 쓰여질지도 의문입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장 선거를 앞둔 퍼주기식 복지 공약이 아니냐는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이에 앞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서 이곳에 들어오는 산모에게 2주간 산후조리를 무상으로 해줄 방침이었지만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 보건복지부가 선심성인데다 중복사업이라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아서 시행이 보류된 겁니다. 성남시는 또 중학생, 신입생 모두에게 교복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도 제정하고 시행에 앞서서 보건복지의 협의를 요청한 상태인데요. 성남시는 이처럼 계속되는 복지사업의 제동에 대해 정부가 지방자치에 대한 간섭이 너무 심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성남시에서는 뭐 괜찮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정부의 그 지방자치에 대한 간섭이 너무 심하다. 예. 지자체로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교육 관련 이야기 좀 살펴볼게요. 경기도 교육감입니다. 16세 이상 청소년에게 교육감 투표권을 주자고 제안했네요. 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최근 만 16세 이상 청소년에게 교육감 선거에 대한 투표권을 주자고 제안했습니다. 네. 학생이 교육의 주체고 국민이 국가의 주권을 가지듯이 교육의 주체인 학생도 교육 주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논리입니다. 만 16세면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데요. 경기도 교육청이 제일 먼저 시행했던 9시 등교에 이은 학생 중심 정책의 후속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교육감의 주장은 지난 2005년 제정된 공직선거법에 맞지 않아서 성사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등에서는 이 교육감에게 제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생을 정치 선거장에 끌어들이는 비교육적인 발상이란 주장이고요. 또 9시 등교와 같은 학생들에게 인기 영합적인 사업을 추진해서 표를 받으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습니다. 교청은 각종 폐해가 확인된 만큼 투표권 확대가 아니라 오히려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교육감 직선제 논란이 다시 좀 불붙고 있는 양상이네요. 자, 그리고 전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가장 많이 늘었다고요. 네,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경기도에 등록된 외국인 수는 35만 2천여 명입니다. 예. 5년 전에 비해서 32%나 늘었는데요. 5년 동안 매일 평균 47명씩 증가한 것으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경기도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은 안산시인데요. 모두 5만 4천여 명에 달합니다. 다음은 수원시가 3만 5천 명, 화성시가 3만 1,000명, 시흥시 3만 명 등의 순입니다. 물론 등록된 수이기 때문에 불법 체류 인원을 합하면 훨씬 숫자는 많아질 텐데요. 반면 거주 외국인이 가장 적은 곳은 과천시로 292명에 불과합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9만 4천 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베트남인이 2만 9천 명, 필리핀인이 1만 5천 명입니다. 또
또 이들 외국인 가운데 전체 62%가 취업 때문에 경기도에 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 소식 살펴봤습니다. YTN 김학무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침내 숨이 멎을 듯한 절정에 살다. 반포 센트럴 프루지오 서밋 10월 오픈 대우건설. 하나와 외환이 하나가 되어 대한민국 1등은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과 하나가 되어 세계 인류은행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금융 만세. 세계적인 대한민국 1등은행 KEB 하나은행. 기술이 있다. 오래 걸어도 다리가 편안한 등산화 기술. 혁신이 있다. 스마트폰으로 자켓의 온도를 조절하는 아웃도어의 혁신. 앞선 기술력으로 글로벌 넘버원을 향해 히말라얀 오리지널 블랙약. 지금 이 순간 아빠가 출근할 때 우리 모두 다 같이 뭘 자꾸 짜? 짜먹는 감기야. 물 없이 먹을 수 있으니까 어디서나 감기 잡기 쉽거든. 약 먹는 타이밍을 놓치면 감기 잡는 타이밍을 놓치니까. 국내 최초 짜먹는 감기약 대원제약. 이 여잔 아무 온수매트에나 눕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럼 어디 누워요? 어디긴. 온수매트니까 보일러 기술을 봐야지. 국가대표 보일러가 만든 또 하나의 보일러. 경동나비엔 온수매트.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안녕하세요. YTN 음악감독 짱감독입니다.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과거에 비해 활황을 띠고 있습니다. 주변에 주식 투자로 용돈을 벌고 있다는 사람, 싼 대출 이자를 이용해 집을 샀다는 사람 등 정말 재테크의 부지런한 모습들을 보고 있자면 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소외감과 공포감마저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무언가를 취득해보겠다는 욕망이 고개를 들곤 하는데요. 욕망을 억누를수록 그 욕망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U2의 메시지 With or Without를 들으시면서 좀 더 주관 있는 재테크 하시길 권해봅니다. 네, 저는 요즘에 17세 이하 우리 국가 축구대표팀 선수들 보면서 욕망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칠레 월드컵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브라질 꺾으면서 상승 기류인데 파죽지세입니다. 기니도 꺾었습니다. 1대0으로 후반 추가 시간에 오세훈 선수가 결승골을 넣었군요. 16강에 진출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운서 정병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